예, 스트릿잼 TV. 예, 오늘은 UK 비보이 챔피언십 우승, R16 우승, 배틀 오브 더 이어 우승, 배틀 오브 더 이어 파이널 스페셜 게스트, LCB 인터내셔널 배틀 우승, 독보적인 스타일의 소유자, 세계 최고의 비보이 이슈박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 이슈 박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스위스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 많은 무용수들과 일을 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에서 현대무용 쪽으로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보이 이슈박님은 어떻게 해서 처음 춤을 접하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TV를 보면서도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갖다가 한번 이제는 거리에서 저희 형의 친구가 브레이킹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주로 닐슨도 동네 형. 아, 정말요? 근데 댄스 네임이 이슈라고 무슨 계기로 이름을 이슈라고 졌나요? 제 스타일의 형태가 약간 제가 이제 브레이킹을 하고 이제는 스타일 무브를 이제 전환할 때 약간 뭔가 특이한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스타일에서 제 스타일이 뭔가 화제거리가 된다 해서 거기서 이제 이슈가 탄생했습니다. 약간 좀 전통적인 비보이 스타일에서 최대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모자를 쓴다든지 근데 저는 모자를 안 쓰고 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최대한 다른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슈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어디에서 영감을 받고 어떻게 그걸 풀어내는지. 저는 사실 파워무브라고 해서 거꾸로 서가지고 도는 동작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비보이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어떤 영상이나 어떤 음악이나 어떤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댄서분들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흡수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네. 제일 크게 영감을 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비보이들 보면 스타일 무브 아니면 파워 무브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스타일 무브, 파워 무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대 무용가에 가까운 느낌이기도 한데 그런 무브 자체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런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부상을 크게 입은 적이 있는데요. 팔이 이렇게 부러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춤에 대한 생각이 이제 한창 많을 때다 보니까 춤에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렇게도 해갖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부상을 이제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해도 되네, 저렇게도 하네.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하는 댄서분들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좀 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한번 더 틀어보는. 예, 계속 틀었어요.
현재는 지금 각자 활동하고 있지만 모닝오블이라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팀에서 활동했었는데 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최근 뭐 근황들은 어떤지. 저희는 사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만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동료애가 되게 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동네 친구들끼리 만났다가 수원 친구들이죠. 대부분이 이제 수원 친구.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는 그 힘이 세다 보니까 팀도 만들고 좋은 작품도 만들고 또 유럽도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알다시피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또 브레이킹을 시작을 했지만 또 지금은 다른 쪽으로도 많이 틀어서 계속 이제 현대무용 또 연극 쪽도 이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네. 종합 예술가가 돼가고 있군요. 네, 열심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팀원들하고 예전에 했던 작품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오, 되게 많아요, 사실. 영상에는 없는데 제가 방금 인터뷰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스트릿잼에서 공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어릴 때 했었는데 그게 처음 스트릿잼에 이제는 참가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공연이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이 생각이 들고 또 한 번은 또 저희가 누드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것도 재밌었고 기억에 남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김광석 노래 중에 이등병 편지에다가 군대 가기 전에 지금 무대 위에서 이렇게 삭발, 그죠? 그 외국인 친구가 머리 이렇게 삭발해주면서 했던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는 이제는 저희 이제 이승주 팀장님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가 그때 또 다들 이제 군대에 갈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또 맞았고 너무 와닿으니까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그 연출해서 했던 작품도 있잖아요. 탑 오브 더 탑 때 반말리 음악이랑 또 지금도 소름이 밧줄을 이용해서 브레이킹을 한다는 게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신선했거든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옷도 약간 교도소 막 죄수 복장 같은 거.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포켓도 한 명 중에 완전 있었고. 그때 애기였잖아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보이인데 그때는 그쵸. 완전 어린아이였죠. 예. 포켓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한 명 중에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그때 공연 너무 좋았다고 그때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런 얘기 했을 때 조금 약간 감동받으면서 열심히 추고 있구나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는 이제 못 모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공연의 의미를 알게 됐구나. 좋네요. 예. 이슈방님이 지금 스위스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지. 스위스 프로덕션이랑 같이 이렇게 유럽 투어하는 공연을 했었어요. 2, 3년 정도 이제 유럽 투어 하면서 많이 이제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와이프를 거기서 만나게 됐고 딸도 생겼고요. 그렇게 됐네요. 스위스는 괜찮은가요? 평화롭고 안전하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살기 좋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댄서들 중에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슈박이랑 주탱이 멤버 주탱이. 한국 사람도 저랑 이제 주탱이밖에 없습니다. 진짜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거기는 한국 사람도.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그 예술 문화 환경이 어떤가요? 예, 한국하고 차이점이. 스위스는 너무 작아요. 시장도 조그마고 알게 되는 사람들도 빨리 알게 되고 그런 거는 또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좀 약간 좀 안에 갇힌다는 거.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이제는 예술 활동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제는 프랑스도 가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스위스에서 같이 활동했잖아요. 그 팀에 대해서도. 팀이라기보단 단기 프로젝트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공연을 했고 스위스 그 프로덕션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도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는 어떤 서커스 공연이나 이런 스위스 안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도 같이 하는데 메인은 사실 제가 지금 약간 좀 현대무용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여서요. 그쪽으로 많이 배우고 있고 약간 좀 그쪽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팀인가요? 무슨 무용단이에요? 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연이 있는데요. 의미 있고 그런 공연들을 좀 많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전해 볼 가치도 있고 지금 공연을 준비 중인데 그 공연이 약 아동 폭력에 관한 그런 공연인데요. 아직 이제 리허설 중이고요. 이번 연도 말쯤에 프랑스 투어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신 곳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뭐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까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에딘버러의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제 상명 형이랑도 같이 가서 공연했던 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때가 제일 그 자연환경을 즐기는 게 되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아직까지도. 그 너무 초록색의 그 파란 하늘에 그 구름 뭉게뭉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는 저희가 이제 공연을 마치고 이제는 되게 늙으신 할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영어로 그것도 이제는 이제 영국 악센트로 잘 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하시는 저는 그때 영어를 하나도 못할 때여서 되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땡큐. 버스킹 따로 막 해서 돈도 좀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막 사 먹고 막 맥도날드로 다 같이 맥도날드 가서 치즈버거 한 잔 먹고 공연 매일 하고 홍보 공연도 하고. 아, 네, 맞아요. 아, 그 밧줄 들고 또 밧줄 들고 항상 그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좋은 추억이었나요? 뭐 연습 방법이 있나요? 노하우 같은 거? 저는 사실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추는 그런 거를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플로우 끊기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은 그게 또 웜업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스타일 연습인데 약간 실전 연습도 같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몸 풀리면 이제 테크닉도 같이 들어가서 크리에이티브도 계속 하면서 네, 그런 연습 방식을 합니다. 비보이나 댄서들하고 동선 같은 게 완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손 막 이렇게 하고 네? 공중에서 이렇게 돌면서 뭐 이런 자기 동작하는 거 보면 독특한 동선들이 많은데 그런 걸 영감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좀 무의 상태에서 나오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좀 뭔가 재미가 생기면은 뭔가 이렇게 흉내내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판타지가 생겨가지고 약간 표현하게 되고 그걸 이제 그게 춤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이런 이미지가 한번 뭔가 하고 싶어 이런 이미지가 있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는 춤으로 그거를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재밌고 하니까 계속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 그걸 네, 춤으로 뭔가 표현하다 보면 그런 독특한 동작들이 나오는 건가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브레이킹 기본 동작들이 있잖아요. 파운데이션이 거기서 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분들이나 그런 감정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이런 이미지로 한번 해볼까 하면 그게 이제는 바탕이 돼서 약간 이렇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등반가가 막 히말라야 산맥이나 산을 오를 때 쉬운 루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어려운 루트를 개척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일단은 제가 저 피나바웃이 혹시 그 다큐멘터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나 보면서 좀 약간 좀 그 현대무용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대무용수들은 그렇게 풀더라고요. 약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음악이 없어도 그 움직임에 뭔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